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흥지 호수에 보니까 벚꽃이 많이 피더라고요. 예. 그리고 온천공원도 저도 몰랐는데 온천공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위에 산에. 설봉공원 말고 온천공원 몰라요? 이 뒤에 있는 산이 온천공원이던데 이름이. 예. 세종대. 예? 설봉온천 아니라니까 온천공원. 온천공원 한번 가보세요. 그 위에 세종대왕도 오고 그랬다던데 좋더라고요. 걷기가.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옛날에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씩 바람도 쐬고 공부만 너무 하면 또 이게 힘들어요. 너무 오래 장기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벚꽃도 보고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408페이지 할 차례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례. 지난해에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특례에서 1문제, 토지거래 허가에서 4문제 출제됐습니다. 32회 시험에. 자, 그러면 외국인 특례, 특별한 예외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외국인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이유는 외국인들을 더 규제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혜택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다 규제하고 있더라고요. 뉴질랜드 지금 뭐 캐나다도 외국 사람 이제 부동산 취득 못하게 한답니다. 캐나다 같은데. 밴쿠버 같은데 거기는 뭐 콘도, 아파트를 콘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형 거의 외국에는 아파트가 없죠. 캐나다 같은 데는. 그 이제 밴쿠버 시내 이런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냥 주상복합 형태. 그러니까 약간 콘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외국인 비율이 뭐 15%가 넘는다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비율이.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취득 못하게 한답니다. 그 우리나라도 외국인 취득 못하게 하는 것은 토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40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부동산 등의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 32회 때 출제됐네요.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입니다. 계약.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말합니다. 용어 정의에 있었습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득하는 계약, 가로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그 가로 안에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하시고요. 체결하였을 때는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매매계약 체결로부터가 아니라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밑줄 치시고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게 좀 어려워요. 내용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3개가 있죠. 민법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3가지입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3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로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이 말은 이게 실제 법조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법제 3조 1항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 자, 그러면 시험에 출제됐는데 외국인이 매매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까? 60일 이내에 신고합니까? 예,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이. 30일 이내 안 하면 매매계약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매매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건. 제외한다 이 말은 특례가 적용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409페이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신고해야 됩니다. 그 박스 안에 6월 이내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6개월. 두 번째 줄에 6개월 밑줄 치시고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42번에 있습니다. 제 강의 처음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 42번 이 프린터 그거 42번 찾아보세요. 42번 프린터 거기 42번에 그냥 몰라도 밑줄 치놓으시면 됩니다. 5번, 6번, 7번에 있습니다. 5번, 6번, 7번. 6개월 이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 계약 이외의 원인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박스 안에 1번에 환매권 횡사입니다. 요거 환매권은 지금 민법상 환매권이 아니라 공법상 환매권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합병, 4번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에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속 보유 신고도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빅토르 안 러시아 사람이죠. 추성훈 일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신고는 안 하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허가입니다. 허가는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토지. 조금 전에 신고는 부동산 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다 신고해야 되죠. 그러나 허가는 부동산 등 허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토지만 허가 받습니다. 허가는. 자, 미리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맨 밑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 이걸 표현을 저도 이걸 문제를 내면서 이 표현을 하기가 참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이거 맨 마지막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 받아라고 해놓고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참 이걸 표현하기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용인시 원산면 SK 하이닉스 부지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만약 지정을 했다면 그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한 번 받았다면 그게 만약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또 한 번 외국인으로서 두 번이나 허가받을 필요 없다. 마찬가지 매매인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했다면 60일 이내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신고관청에 허가관청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똑같은 건수로 두 번씩이나 신고하러 갈 필요는 허가를 받으러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자, 그러면 410페이지 박스에 있고요. 우리 프린터는 27번에 있습니다.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7번에 보면 네 군데입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사전 허가 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계약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양가로 2번 우리 교과서 410페이지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15일은 우리 프린터 49번, 프린터는 전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를 말합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49번에 동그라미 3번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무허가 계약 효력 아까 무효라고 했고요. 벌칙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프린터 55번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5번에 19번 20번입니다. 19번 20번 그 20번 밑줄 치세요. 20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9번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양가로 2번 가태료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받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즉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준다. 우리 프린터 47번에 있습니다. 47번에 보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는 거 6가지 있죠. 이 6가지 빼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자진신고하면 면제됩니다. 그 밑에 보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50%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 6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요 3개밖에 없거든요. 1, 2, 3번.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3개인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요거 빼고는 다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이 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대표적인 게 거짓 신고하는 경우, 거짓 신고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거나 주택 임대차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전부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412페이지 맨 밑에 박스가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조금 전에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고요. 41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앞에 외국인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게 군사기지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 무조건 받아야 돼, 허가를.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되어 있는 414페이지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공법이었다고요. 그런데 2017년에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3개를 합해가지고 지금은 법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 즉 토지거래 허가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인데요. 허가구역 지정.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보고 책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책을 보면 같이 책 보면 되고, 칠판에 적으면 칠판 보면 되고, 제가 말을 하면 입을 보면 됩니다. 근데 입은 안 보이기는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제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딱 한 번. 자, 그다음에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 아까 외국인 특례는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군문자야 미리 정해져 있어요, 법에. 요거는 지정을 한다고요.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거죠. 또 투기가 성행 안 하면 해제를 했다가 지정을 했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려면 먼저 토지에 대한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려가 있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기가 되지 않아도 이미 투기 다 되고 나서 지정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용인시 원산면, SK 하이닉스 부지 이런 데가 미리 지정이 됐었습니다. 자,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우리나라 위원회가 약 60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600여 개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6개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트를 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서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해서.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을 하는데 허가구역 지정은 5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5년 동안이 아니고요. 그래서 판교 같은 데가 3년 지정됐다가 재지정이 됐고요. 그 일산 킨텍스 앞에 있는 빈 땅들도 3년 지정됐다 계속 재지정됐습니다. 재지정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결정 절차와 변경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정하는 거하고 재지정하는 거 축소, 해제 절차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재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지정하는 것 절차, 재지정 절차 뭐가 더 까다로워요? 예, 재지정하면 그만큼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잖아요. 허가받아라고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아무래도 거래가 잘 안 되겠죠. 허가받는 절차가 까다롭다고요. 자금조달계획 이런 걸 다 제출해야 되고 하면은 귀찮아서 그냥 투기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원칙시도지사입니다. 원칙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데가 어디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답변, 세종시 하나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도지사가 했대요.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지만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했죠. 그래서 세종시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세종시 집값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자,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지정을 하고 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지금 이거 공법하고 똑같잖아요. 공법 뭐 이런 거 전부 도시계획 위반 절차 이런 절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공법에. 이것도 공법이라고요? 사법이 아니죠? 공법은 절차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공고하고 통지를 하는데 통지는 누구한테 통지를 하느냐 하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요.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등기법에서 절대적 각하 사유가 있죠. 등기 관할 위반한 경우,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허가구역인데 허가증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각하하죠. 기각하는 게 아니라 각하라는 건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심사를 해보니까 인용할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허가구역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허가증 없으면 각하하려고. 그래서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도 역시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것 똑같고요. 5일이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여기 한 번 해서 딱 2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도 나왔어요. 공법에 옛날에. 지정권자가 공고하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고를 2번 하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도 공고하죠. 7일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통지를 해주는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줍니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거 똑같죠.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역시 국토부 장관이 만약 지정했다면 똑같죠. 위에 있는 절차하고 공고하고 통지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이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개략적인 걸 지금 말씀드렸고 책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허가구역 지정 첫 번째 줄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죠. 두 번째 줄에 토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번째 줄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우리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41번에 동그라미 7번.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를 보면 맨 밑에 보면 박스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다만 국가가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415페이지. 박스에 있는데 여기 4번까지 있는데 이게 옛날에 아직 공인중개사법에는 나온 적 없고 옛날 공법일 때 공법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공법에서 뭐가 나왔냐면 2번이 출제됐었습니다. 법령의 개정, 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완화가 아니라 강화로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땅값은 행위 제한에 의해서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행위 제한 땅값이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된다고요. 설봉산 꼭대기에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설봉산은 경제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거. 근데 이제 어느 날, 먼 훗날
뭐 예를 들면 다 규제가 다 완화돼가지고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그래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게 개발 제한구역, 개발 못하는 땅 샀다가 개발 제한구역은 해제되고 지정되거든요. 개발 제한구역도 해제 안 하면 영원히 가는 거고, 해제하면 또 언제 해제될지 모르니까 위험이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크다고요. 그럼 싼 가격에 샀다가 해제되면 벼락부자 될 수 있다고요. 지금 뭐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거 거의 다 개발 제한구역이 많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래도 개발 제한구역을 그 당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당시는 군인이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밑에 참모들 말을 어느 정도는 그런 걸 또 들은 것 같아요. 그 당시 군사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라는 걸 만들었죠. 자,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인데 강화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입니다. 3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청취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장관이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의사가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겠죠. 세 번째 줄에 다만, 칠판에 다 적어놓긴 했습니다.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장관이 재지정하려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만약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만 청취하면 되겠죠. 자기 의견은 청취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데 뭐 자기 의견은 청취할 필요 없잖아요. 공고, 통지, 열람입니다. 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고 시도의사는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칠판에 다 적어놨죠. 416페이지. 그럼 뭘 공고하냐면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허가구역의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역. 3번 허가구역의 지형도,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축척 5만 분의 1. 32회 시험에 축척인데 이걸 축적이라고 시험에 냈었습니다. 근데 이거 오타라고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수험생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칠판에 적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신청을 4문제를 했습니다. 4문제를 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 공개를 했는데 조회수가 한 8,000명 조회를 했는데 거기서 2문제가 인용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냐,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다더라. 그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민원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돼가지고 이게 3,000명 정도 추가 합격자가 더 나왔대. 이거 한 문제 때문에. 이게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근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고. 이것 때문에 오타라고 해서. 즉 이것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4문제 출제됐는데 어려웠어요. 지난해에. 근데 2문제를 여기서 이 신청을 인용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자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됐다고 작년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정해진 건 없고 아직 출제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이 신청은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고 정책적 고려를 많이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통지, 공고, 열람입니다.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칠판에 다 적어놨죠. 이거 절차를 지금 다시 책 보고 한 번 더 읽어보는 내용입니다. 양가로 3번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4번 축소, 해제, 재지정 절차 다 똑같습니다. 다만 재지정은 의견 청취해야 되고요. 근데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축소, 해제, 재지정은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만약 재지정이 5일 후에 또 효력 발생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다 팔아먹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5일 후에 이것도 조금 바꾸려고도 국회에서 했는데 아마 또 정치 일정이 지금 계속 선거해야 되고 하니까 바꾸긴 쉽지. 입법 예고는 돼 있습니다. 이게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걸 적시로.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목동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버리니까 5일 동안 거래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달 후에 거래하더라도 거짓말로 다 서로 매수인 매도인 짜고 계약 날짜를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되니까 29일 뭐 5일이니까 한 35일 정도 34일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30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한 달 안에 거래하면은 계약 날짜를 한 달 전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이걸 적시 효력 발생하는 걸로 바꾸려고 입법 예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만. 그 외에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 면적입니다. 면적하고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허가 대상 계약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입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공법 시험에 또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허가 받아야 되는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답은 지상권이 가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두 정답 인정됐어요. 1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건저당권 하면 답은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시 지상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문제 당시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표시 안 했다고 모두 정답이 인정됐다고요. 즉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지만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시험에 나오면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걸 또 해야 되지. 답 없으면 적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이 하나 있다는 전제하에서 체크해야 돼. 복수정답이라고 답 2개 OMR 카드 체크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하시라고요. 하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결론은 지상권, 소유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이다. 무상이면 허가 안 받는다. 또 예약이기 때문에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 하는 경우도.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이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기준면적 417페이지 맨 밑에 있고요. 이 맨 밑에 숫자를 우리 프린터,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2번 보고 고치세요. 32번 보고 고치시면 그 180을 얼마로 고쳐야 돼? 32번에 60으로 고치시고요. 상업은 150, 공업도 150으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녹지는 200이 아니고 100이 아니고 200으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미지정 90이 아니고 60으로 고쳐주세요. 32번 프린트에 있는 거 보고 이게 2022년 올해 2월 28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32번에 있는 걸로 바꾸세요. 이게 건축법상 대지 분할 최소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건축법에도 시험에 잘 나오죠. 대지 분할 최소 면적. 그래서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주거 미지정 60, 상업 공업 150, 녹지는 200입니다. 허가 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자, 그 다음에 418페이지에 보면 418페이지 양가로 2번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자, 아까 외국인 특례가 있었고 특례가 특별히 예외라고 했죠. 국가 등의 특례면 국가 등은 특별히 허가를 더 받아야 되도록 특별히 예외 뒀을까요?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예외 뒀을까요? 안 받아도 되겠죠. 개인은 투기할까 봐 개인 투기 막으려고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허가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 등이 투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례는 국가 등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공공기관 등의 협의로 허가를 관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하고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안 받아도 되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역, 수용, 경매 밑줄 치노세요. 수용, 경매. 수용, 경매가 있고요. 419페이지, 420페이지까지 21개 있는데요.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다 암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공법이 어려운 게 이게 공법이라고요. 지금도 공법이고 옛날 2017년은 공법이었고 이게 사법은 아니죠. 지금 공법이죠. 굳이 분류를 하자면. 여러분들도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게 이렇게 열거되어 있잖아요. 여러 개가.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없어요. 암기만 하면 100점 받을 수는 있는데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암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선택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사실은 허가 면제되는 거. 그러나 그렇다고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 12번 하나 밑줄 치세요. 419페이지 12번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른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경매하고 압류부동산 공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소위 12번.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게 보면은 거의 느낌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420페이지 15번 법제 구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그것도 하나 밑줄 치세요. 제가 아까 앞에서 여기에서 이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미리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받을 필요 없다고 했죠. 그 반대로 군문자야에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이미 한 번 허가를 받았다면 그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고든 허가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 번 신고나 허가를 했으면 받았으면 끝이지 또 똑같은 건으로 두 번, 세 번 허가받으러 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군문자야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한 번 받았다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또 반대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먼저 받았다면 군문자야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 신고도 아까 매매계약으로서 30일 이내 신고 한번 했으면 60일 이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인데요. 허가 절차 420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